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특집편으로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기사 민법 김하인쌤에 있습니다. 시선집중 특집편으로서 의무법규, 강행법규를 공부하겠습니다. 법률규정은 크게 임의규정, 임의법규와 강행규정, 강행법규로 나눌 수 있죠. 어떤 게 임의규정이라면 임의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하면 그들한테는 그 약정이 유효로 적용되고 임의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걸 약간 유식하게 임의규정 적용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한편 강행규정은 더 센 캐죠? 세게 보이죠? 센 캐요. 센 캐릭터. 강행규정 우리한테 언제나 적용되는데 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단속규정. 이건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주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야 단속 듣다 그러죠. 그걸 말합니다. 한편 효력규정이 있습니다. 단속규정 위반하면 말 그대로 단속에 적발된 거라 사적거래 유효입니다. 사법상효로 유효해요. 단 처벌, 제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효력 규정 위반하면 그때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우리 민법만 놓고 보면 민법은 임의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만 있어요. 우리 민법에는 단속 규정이 없습니다. 단속 규정은 경찰 행정법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법이 계약법의 대부분은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편 물권법의 대부분은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을 기억하세요. 세부적 내용 보겠습니다. 임의규정 예를 들어서 가백이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을과 임대차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목적물의 비용을 들였어요. 그러면 626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당사자가 임대차 할 때 제일 처음에 비용 청구권 배제 약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법에서는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자기들은 비용 청구하지 말자 그랬죠. 그럼 이 약정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626조에 달려서요. 만약 626조가 임의규정이라면 당사자 약정 유효입니다. 반면 만약 626조가 강행규정, 효력규정이라면 이 배제약정 무효가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임의규정으로서 배제약정 유효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끼리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됩니다. 다음 유치권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치권 폐지 특약 유효입니다. 이 유치권은 사전사후 다 포기할 수 있고 다음 폐지 특약 효력을 당사자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즉 그 이외의 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 심의 제일 잘 나온 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약정합니다. 그럼 약정 유효고 비용상환조언권 폐지 약정으로서 돈 달라 못하니까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법이지만 임의규정이라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강행규정 중에서 단속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은십정이나 무허가 숙박을 받아 들키면 처벌을 받더라도 사법상 효력 유효, 즉 돈 다 내야 됩니다. 다음 중간 승자 등기, 즉 미등기 전매도 원칙 유효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는데 을이 병한테 등기 없이 팔았죠? 그리고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중간 승자 등기하면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입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무효가 될 수 있죠? 만약에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로서 허가 대상이라면 이 허가구역이 효력 규정이라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허가구역이 아닌 한 중간 승낙 등기는 원칙 유효입니다. 다시 단속 규정입니다. 자, 중개사법에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 단속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X가 시가 10억인데 개업공인사에게
9억에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합니다. 그럼 개국공인사가 이거 샀습니다. 이게 직접거래죠. 이처럼 직접거래란 개공한테 직접 물건을 찾아와서 맡기거나 전화로 물건을 맡겨요. 그걸 개공이 직접 거래한 것을 직접 거래하고, 이건 중개사법에서 처벌됩니다. 3-3 처벌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되지만 이 매매는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 의뢰인 갑에게 더 손해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처벌하면 되니까 사법상 효력 유효 이런 걸 단속 규정합니다. 예,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법상 효력 유효 이런 게 단속 규정입니다. 그 다음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은 무효가 되죠. 대표적인 예로 이거 계약법이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 효력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 다음 주임법과 상임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이에요. 명의신탁 금지 규정, 명의신탁 하면 무효죠? 그럼 무효가 되는 게 효력 규정이죠. 토지거래 허가 규정도 아까 효력 규정하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가 허가 구역이라면 무효 그랬죠. 다음 중개수수료 법정 한도액 초과소수 금지 규정 중개사법에 나오죠. 이것도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는 효력 규정입니다. 그 다음 강행규정 위반 효과입니다. 자,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로서 첫째, 무효행위 추행 안됩니다. 두 번째, 표현될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절대적 무효라 선의 3자에게도 주장,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행규정 이 세 가지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거 2개나 시험에 나왔어요. 특히 작년에 표현들이 법리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정답 지문 나왔죠? 이 세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강행규정 위반자가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강행규정 위반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책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시간에는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을 비교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